예. 자, 고3 명제 파트 25페이지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시-슈아르츠 부등식도요, 마찬가지로 절대 부등식이에요. 누구처럼? 산술 기하 조합 평균처럼요. 그래서 무조건 부등식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생긴 게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위아래를 가만히 보세요. 위에 있는 건 대상 2개를 기본으로 하는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밑에 있는 건 대상 3개를 기본으로 하는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자, 관찰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관찰을 토대로 우리 대상 4개짜리 적을 필요 없어. 너희들이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대상 4개짜리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만들어 볼까? 시작!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X, Y, Z, W죠? W의 제곱은 시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W 전체의 제곱 이상이다. 이런 게 바로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에요. 물론 대상 4개짜리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대상 3개짜리까지는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구조는 별로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자, 그런데 이 녀석도요, 산술 기하 평균이랑 똑같아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등호가 성립할 때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성립해요. 비례식으로 A 대 B는 X 대 Y일 때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불러볼까? 시작!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일 때 성립한다 라고 놓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연비란 말이지. 우리한테 등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린 얘를 등식으로 바꿀 때 이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X분의 A 대 Y분의 B가 같을 때 성립한다요. 그럼 여기서는 언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불러볼까? 시작! X분의 A는 Y분의 B는 Z분의 C와 같을 때 성립한다요. 자, 그래서 봤더니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자, 우리요, 요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암기 한번 해볼 겁니다. 시작!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 이상이다. 요거죠. 자, 보지 않고 눈 감고 시작!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 이상이다. 예요. 대상 3개짜리 외워볼까? 시작!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전체 제곱 이상이다 라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막상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와, 이거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으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왜? 공식만 외웠지 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공식보다 사실은 훨씬 중요한 용도 되겠습니다. 이 용도를 암기하고 갈 거예요. 참고라고 놓지 말고 우리 요걸 용도라고 좀 바꿔 놓을게요.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의 용도 되겠습니다. 즉,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외우는 게 여러분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훨씬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외워볼까? 1번 시작! 제곱의 합이 나오는 최대 최소. 자, 생각하셔야 돼. 아,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은 최대 최소 문제에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최대 최소 문제네? 와, 이거 혹시 문자끼리 역수끼리 약분돼요. 합의 최소의 양수 조건 붙어있는 산술 기하 평균 아니야? 라고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 우선은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쪽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
가만히 봤더니 문제 속에 분명 최대 최소인데 제곱의 합이 보여요. 그러면 오씨 이거 혹시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아니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은요. 제곱의 합들이 공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곱의 합과 관련된 최대 최소 문제는 코시-슈아르츠 부등식 문제고요. 자, 또 하나의 특징 2번 읽어볼까? 시작! 상수항이 없는 x, y, z의 1차식과 관련된 최대 최소. 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최대 최소야. 가만히 봤더니 산수 기하 평균은 아니야. 막 양수 조건에 문자끼리 역수, 역수끼리 약분데 합의 최소 이런 문제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요거 구조 한번 볼까요? 여기서 a, b는 보통 숫자 자리예요. 그러면 얘는 x하고 y에 관한 1차식인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상수항이 없는 x, y에 관한 1차식과 관련된 최대 최소. 상수항이 없는 x, y, z와 z의 1차식과 관련된 최대 최소.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나오면 얘는 100%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외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제곱의 합이 나오는 최대 최소. 상수항이 없는 x, y, z의 1차식과 관련된 최대 최소. 한 번 더. 제곱의 합이 나오는 최대 최소. 상수항이 없는 x, y, z의 1차식과 관련된 최대 최소.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그 밑에 여백이 많죠? 여백에 조금 빽빽하게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의 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두 개를 해드릴 거예요. 필기 막 글씨 엄청 크게 쓰고 이러면 곤란해. 자, 우선 증명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명을 해볼 거예요. 내가 증명해야 되는 요소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이상이다 라는 요런 개념이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야 돼. 그럼 이거 대소 비교 문제네. a-b 릴레이션 0,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릴레이션 0, a분의 b 릴레이션 1. 셋 중에 뭘 쓰면 좋겠어? 얘는 a 마이너스 b 릴레이션 0의 구조로 접근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뺄 겁니다. 왜 제곱식 안 써? 제곱식은 루트나 절대값 붙어있을 때 쓰는 겁니다 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었어. 얘가 0 이상임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증명해야 될 건 뭐라고? 얘가 계산했더니 0 이상임을 보이면 된다. 이게 나의 목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해볼까 합니다. 좋았어. 요 위에 있는 식이라는 건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제곱에다가 빼기. 자, 이런 거 선생님이 수학 상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보통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세 개를 보고 쓰십시오 라고 가르치지. 그래서 써보면 a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2ab xy 이렇게 됐습니다. 봤더니 a제곱 x제곱 사라지네. b의 제곱 y제곱 사라지네. 그래서 남아있는 식은요 결국엔 a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 쓴 이유가 있지. 얘 가만히 보니까 뭐야? 완전 제곱식이에요. ay 마이너스 bx 전체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은요. 부등식이라는 요소는 무조건 실수를 베이스로 하는 거야. 허수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a, b, x, y 모두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다?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이 증명이 돼 있으므로 그러면 원래 이 명제는 맞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상 2개짜리는 이렇게 쉽게 됐는데 대상 3개짜리가 문제지. 맞아요. 대상 3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통 대상 3개, 4개, 5개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증명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증명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명 2예요. 자, 얘는요, 대상이 2개가 아닌 3개, 4개, 5개, 땡땡땡 요렇게 확장을 위한 증명법입니다. 이렇게 확장이 돼 있을 때도 무던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조금 특이한 증명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대상 3개, 4개, 5개인데 대상 2개짜리에도 쓸 수 있고요. 뭐 2개짜리나 3개짜리나 4개짜리나 시계 구조가 똑같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대상 2개짜리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자,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뜬금없이 AT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이 식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열심히 머리 써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어낸 식이에요. 나는 천재여가지고 이게 절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요. 이런 거 우리는 안 돼. 그냥 외우셔야 돼요. 요 첫 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얘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얘는 t에 관한 2차 절대 부등식이 되고 있지. 맞습니까? t에 관한 2차 절대 부등식. 2차 절대 부등식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림을 그린 후 A, D 뭐 요렇게 푸십시오라고 했는데 우선은 t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해보고 시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그리고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는 0 이상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고 나는 얘를 t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t의 제곱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 t에 관한 식이 있는데 모두 2의 배수네 2로 묶고 ax 플러스 by t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상수항 적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이상이죠. 자, t에 관한 2차 절대 부등식이에요. 자, 얘는요, 0 이상일 거기 때문에 얘는 A, B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 골 때리게 돼버리지. 가능은 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에서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양수인 상황일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0보다 큰 상황을 가지고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t에 관해서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나오는데 y는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니까 그림을 그리면 요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림을 그리면 요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A, D라고 했을 때 A는 사실 이미 만족이 된 상태니까 우리는 D만 만족시키면 되죠. 자, 안 닿는다라는 건 얘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서로 다른 두 허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중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 D는 0 이하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딱 봤더니 와우 2배네 2배?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면 우리 D 공식 말고 4분의 D 공식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4분의 D 공식 쓰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라는 요 식이 무조건 0 이하다 라고 나오네요. 보이십니까? 예.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항상
ax 플러스 by 전체의 제곱 이상이다 라는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선생님, 그럼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인 경우는요? 자, 얘가 0인 경우는 뭘 의미해?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얘기죠. 자, a도 0이고 b도 0이면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에서 얘는요 항상 어떠하다? 등식. 그냥 0은 0 이렇게 등식 성립할 거니까 얘도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하면 대상 3개짜리가 됐을 때 이 자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늘어날 뿐이고 이 자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로 늘어날 뿐이고 이 자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으로 늘어날 뿐이고 구조는 어떻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대상 3개, 4개, 5개 무한대로 확장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어나 보자. 이거 대상 3개짜리 식을 만들 땐 이 자리에 무슨 식이 들어가야 돼? 식 만들어 볼까? 시작! at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ct 플러스 z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요것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이 있더라. 이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얘가 별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시험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의 공식이 아닌 용도입니다. 라고 했죠? 자,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제일 먼저 뭘 떠올리는 습관을 들입니다. 산수 기하 평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오, 얘는 산수 기하 평균 뭐 양수 조건 이런 거 아니지. 여기에 뭐가 보여요? 제곱의 합. 뭐가 보입니까? 제곱의 합. 뭐가 보입니까?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 식. 이런 거 보이고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뭐다?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이다요. 자,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을 풀 때는요, 요 녀석 3개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지? 자, 요런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항상 x제곱 y제곱 요 자리부터 써주시고요. 두 번째에 ax 플러스 by 습관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쓰고 얘를 보고 얘하고 얘를 보고 맨 마지막에 앞을 채우는 습관 되게 좋아요. 뭐가 들어가면 된다.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1, 얘는 9니까 이와 같은 식이 돼버리겠네요. 맞나요? 자, 요 식을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하고 답만 빨리 내는 방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요, 요 덩어리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에요. 맞나요? 즉 까놓고 말하면 2차 부등식이야.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2차 부등식의 해법은 3개야.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요 3개거든요. 얘는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결국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 a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0 이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2차 부등식은요. 그림이 항상 요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요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식은 꼴랑 0이라는 수보다도 작아. 0보다도 작을 땐 작은 범위. 이렇게 0보다도 작은 조그마한 범위가 되는 거고 0 이상이다 라고 나오면 무한히 커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되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3 이상.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3. 얘를 0으로 만드는 ax 플러스 by가 플러스 3은 요 자리에 요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바로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고 3이 최대값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서술형 평가라면 이걸 다 보여줘야 되지만 얘가 만약에 객관식 단답형 문제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정도는 막바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9는 제곱하기 전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 그거를 이렇게 양쪽에 붙여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평가할 땐 다 쓰고 아닐 때는 이렇게 막바로 답을 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용도 다시 한번 외워보자.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의 용도 1, 제곱의 합이 나오는 최대, 최소 2, 상수항이 없는 x, y, z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최대, 최소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옆으로 화살표 나와 있네요. 빼서 쓰는 순서 중요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의 문제는 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 쓰는 순서는 선생님이 1번에 이 순서로 습관을 들여두면 되게 좋아요 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자, 어쨌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최대값 최소값이네. 이거 혹시 산수 기하? 어머, 아니네. 뭐가 보인다? 시작! 제곱의 합. 뭐가 보인다? 시작! 상수항이 없는 x, y에 관한 1차식. 그러므로 얘는 뭘 푸는 거다?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을 푸는 건데 쓰는 순서 얘기했죠. 무조건 항상 어디부터 써준다? 시작!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후에 어디 써준다? 시작! 2x 플러스 3y 전체 제곱. 그럼 이거 두 개를 보고 이 앞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있죠. 채워볼까요? 시작!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얘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13 나와요. 얘는 계산하면 문제에서 9라고 주어져 있는데 나보고 2x 플러스 3y 제곱의 2x 플러스 3y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선생님 이거 막바로 구하는 거 설명했지? 막바로 구해볼까요? 2x 플러스 3y는 아이고 여기에 뭐라고 쓰면 돼? 루트 씌워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9는 탈출하죠? 그러므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루트 14. 여기는 3 루트 1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도 옆으로 화살표 빼서 뭐라고 적어야 돼? 쓰는 순서 중요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물 좀 주세요. 답 내신 분 답 얘기해 주세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4. 최대값은 루트 14 되겠죠.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 이거 혹시 산수키야? 아니네. 제곱의 합 나오고 상수항이 없는 x, y, z에 관한 1차 식이 나오는구나. 코시-슈아르츠 부등식은 쓰는 순서 중요하댔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쓰고 요 자리에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전체 제곱 쓰고 얘를 보면서 요 자리를 채운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씁니다.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14고요. 얘는 1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어서 막바로 답을 내버리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14, 루트 14.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문제는 시험에 날까 안 날까? 안 나. 시험에는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하건대 공식 정확하게 외우고 쓰는 순서 정확하게 인식하면 이 문제 풀려요. 그런데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공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잘 외우지 못하거나 쓰는 순서가 어긋나 버리면 이 문제는 안 풀립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최소값, 최대값 문제구나. 네. 최대값은 27페이지 첫 번째 문제요? 아니에요. 루트 13이 정답이에요. 20초 후에 같이 풀게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 구하시오라는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이거 산술기하평균 아니야 보셔야 되는데 산술기하평균의 베이스는 양수 조건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반면에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은 실수 조건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실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서 여기에 이 녀석 뭐야? 제곱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4는 제곱수예요. 9도 제곱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2분의 x 전체 제곱 더하기 3분의 y 전체의 제곱은 1이라는 제곱의 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식 나와 있지. 제곱의 합 나오고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식 나오면서 최대값 묻고 있으면 얘는 100% 예,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쓰는 순서 지켜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y의 제곱이라는 제곱의 합 부분을 써주고 이제 이 뒤에 뭔가의 제곱을 써야 되는데 요 뒤에 오는 뭔가는 2분의 x하고 3분의 y를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보세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여기에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해서 제곱되기 전 상태 xy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 만들어주죠. 2분의 x가 필요해. 2분의 x도 필요하고 3분의 y도 필요한데 이 식이 x 더하기 y가 되려면 앞에 무슨 수가 있어야 될까? 2. 앞에 무슨 수가 있어야 될까? 3. 정확하게 식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썼으면 게임 끝났지. 앞에 뭐 붙이면 된다. 시작.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얘 몇 나와? 13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결국 요 녀석 답 막바로 쓸까? 요거 계산해버리면 결국 x 플러스 y만 남잖아. 얘는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13 이상 루트 13 이하. 그러므로 최대값은 루트 1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은 나오면 요 정도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요거 하나만 잘 보면요. 뭐 요와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있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풀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최소값 나온 사람 최소값은 1. 같이 풀어볼까요? 어머, 최소값 나네. 이거 혹시 산수 기억 평균 아니야? 에이, 실수 조건에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식 제곱의 합 나왔네. 얘는 뭐로 푸는 거다? 코시 슈아르츠 부등식으로 푸는 거다. 쓰는 순서 습관 이렇게 들여놓으랬죠. 얘 적고 3x 플러스 4y 전체 제곱